자, 세계 최고의 주식 고수 중 한 분이죠. 레이 달리오가 2022년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었을 때도 32%나 수익률을 냈다고 합니다. 상반기에만요. 그래서 자, 2022년 상반기에 우리가 어땠나요? 지금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30%나 빠졌잖아요. 정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던 우리들인데 레이 달리오는 32%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이제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이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라는 이 헤지펀드에서 2분기에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고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는지 공시가 떴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이걸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가장 많이 산 종목 이 탑5를 봤더니 먼저 CVS가 있었습니다. CVS는 헬스케어 섹터 종목이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던 종목이었죠.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종목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던 그런 기업이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IVV라는 이 S&P 500 지수를 수정하는 ETF를 매수를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마스터카드이고요. 4위가 구글입니다. 이 부분은 굉장히 기존 행보와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메타를 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. 자, 메타는 제가 예전에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메타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다뤘었지만 기사가 이제 8월 14일자 기사인데 이 기사의 그냥 헤드라인만 봐도 조금 우리가 그냥 쉽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기사를 보시면 애플에 맞서다 주가가 반토막 났다. 페북 창업자의 눈물, 이렇게 지금 이제 헤드라인을 뽑았는데, 애플이 메타의 홍보 매출 30% 커미션으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, 예전에. 그런데 메타는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죠. 안 된다.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.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애플이 1년 뒤에 이제 광고 정책을 변경했잖아요.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개인정보 보호법 어쩌고 하면서 이 정책 변경이 메타의 광고 사업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. 메타가 이제 타겟팅된 광고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타가 올해에만 주가가 반토막 났었잖아요.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메타를 안 좋게 본다고 한 게 아니라,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한 20년 가까이 사업을 해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. 내 비즈니스가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올리브영 같은 뭐 대형 체인점에 입점한다던가, 제가 CVS에도 입점을 했었는데, 또는 홈쇼핑 런칭을 한다던가, 아니면 중국을 포함해서 한 해외 20여 국에 이제 수출을 하면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바로 갑질 문제였었거든요. 홈쇼핑사에서 갑질을 한다거나, 뭐 올리브영에서 갑질을 한다거나, 아니면 중국에서 갑질을 한다거나, 항상 의뢰 입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갑질 문제로 내 비즈니스가 크게 휘청거리는, 이게 정말 이제 힘든 이 의뢰 어떤 숙명이었었는데, 메타 같은 기업도 정말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잖아요. 그런데 이런 메타도 애플의 갑질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, 이 비즈니스가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별로라는 거죠, 이런 것들이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렸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가 2분기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들 탑5 종목을 봤더니, 첫 번째가 EEM, ETF죠.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ETF고요. 두 번째가 알리바바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제 이머징 쪽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골드고, 다섯 번째가 이제 징동닷컴, 중국 기업이죠. 그래서 매도 상위 5개 종목을 보면 개발도상국 쪽과 이제 중국 쪽을 좀 안 좋게 보는 게 아닌가,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든 이 템플릿, 글로벌 자산 수익률 템플릿으로 한번 3분기부터 이제 수익률을 좀 봤어요. 레이 달리오가 3월부터 6월 이제 2분기에 어떤 매수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, 앞으로 올해 2020년 하반기를 대비했다, 우리가 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 템플릿의 날짜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로 이제 2분기 이후에 어떤 이 글로벌 자산 수익률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봤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일단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나스닥은 무려 17%나 상승했습니다. S&P 500도 12%나 상승했고 굉장히 시장이 좋았어요, 미국 시장이. 그런데 레이 달리오가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보면요, 이 EEM 개발도상국 관련 ETF죠. 그리고 중국 관련 ETF들입니다. 지금 뭐 중국 심천지수나 중국 CSI 300 지수, 그 다음에 중국 대형주, 중국 인터넷 기업, 제가 이렇게 대표적인 4개 ETF를 가져왔는데, 제가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이 글로벌 자산 수익률에서는 이머징 마켓과 중국 쪽이
가장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.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빠진 케이스가 마이너스 13.77%가 빠졌으니까 레이달리오가 2분기에 매도한 이 개발도상국이나 중국 관련 종목들이 결론적으로 잘한 선택이었다,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화면은요, 레이달리오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종목의 현황인데 가장 보유 비중이 높은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한 탑 10 정도만 한번 볼게요. 어떤 자산을 선호하는지. 자, 먼저 1위가 프록터 앤 갬벌입니다. 이 기업은 이제 필수 소비재 섹터의 기업이고요. 2위가 존슨앤존슨. 자, 그 다음에 3위는 이머징 쪽이죠. 4위는 이제 S&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스파 ETF고,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또 필수 소비재 코카콜라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8위에서 10위도 보면 모두 다 필수 소비재 섹터거든요. 펩시, 코스트코, 월마트 다 필수 소비재. 그 다음에 헬스케어, 이런 섹터의 기업이 이제 보유 비중이 높다는 거죠. 자,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경기 침체에 좋은 섹터,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필수 소비재, 헬스케어, 그 다음에 유틸리티 섹터, 이 세 개 섹터가 특히 경기 침체에 좋은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레이달리오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필수 소비재 섹터입니다. 자, 그래서 필수 소비재 섹터가 3분기에 이제 어떻게 주가 흐름이 됐는지를 좀 봤는데요.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이제 주가 흐름이고, 이 시기에 이제 나스닥은 17.1% 정도, 굉장히 이제 수익이 좋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섹터별 수익률을 제가 한번 봤더니 일단 3분기가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임의 소비재 쪽이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IT 섹터가 가장 좋았고요. 자,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섹터를 봤더니 지금 3분기 수익률은 이 시장의 수익률보다 좋지는 않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섹터나 헬스케어 섹터도 다 지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.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요 세 개 섹터가 다시 수익률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레이달리오는 이제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 비중을 많이 축소를 했다. 하지만 포트폴리오 상위권에는 이머징 마켓이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두 번째로 필수 소비재 비중이 높다는 의미는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, 이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을 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레이달리오도 2분기 때 구글을 매수를 했다는 의미는 구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